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4일 을사 네번째 기사 1502년 명홍 75년 예조가 아뢰기를 본조에서 대마주 사신 병국충에게 음식을 접대하고 이내 묻기를 우리나라에서 본래 은이 나지 않은 것은 너희 도주가 아는 바인데 전번 원정선이 왔을 때 은 1천냥을 요구함으로 조정에서 면포 100표를 대신 주었더니 원정선이 포구에 두고 돌아갔는데 이것은 반드시 너희 도주가 알고 있을 것이다. 도주가 지승으로 우리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비록 초계와 같은 하찮은 것이라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원정선은 어째 이렇게 무리하며 지금 또 흰 못이 1천표를 요구함으로 어찌 된 일인가 하였더니 평국총은 도주에게 품달했으니 평정선은 제 마음대로 버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요구하는 모시는 실상은 도주의 본의가 아니고 밑에서 용사하는 사람들이 의논해서 정한 것입니다 하여 말이 매우 도리에 어긋나고 교만했으니 모시를 몇 필이나 줘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할 길을 정승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5일 병우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5일 병우 두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5일 병우 세 번째 기사 학생 윤무함은 삼정의 한 아들인데 서리의 직을 그만둔 뒤에 내금위에 소속되고자 했으나 병조가 그가 향리라 하여 허락하지 않으므로 윤무함이 상언하여 호소하니 수의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한시영, 신준, 유순, 윤효손 등이 의논드리기를 옛말에 어진이를 등용할 적에는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하였고 향리의 자손이 원래부터 벼슬길에 구애가 없었으며 문과나 무과에도 또한 응시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재능이 있다면 내금위와 겸사복을 응시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승준 이극견은 의논드리기를 향리는 서리에 속하므로 벼슬을 그만둔 뒤에 갑사로 돌아가기도 하고 기병이나 정병에 속하기도 하고 잡과에 시험치기도 하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내금위는 조정 때부터 사족의 자제로서 허속하게 하였으니 만약 향리를 물론하고 모두 허속하도록 한다면 인선을 신중히 하는 뜻이 아닌 듯하니 문무과 출신의 사람을 인용하여 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세자 박근은 의논드리기를 내금위는 조정 때부터 인선을 신중히 여겼으므로 다만 무죄만이 아니고 반드시 세계를 상고한 까닭에 병조에서 전원이 모여 의논한 뒤에 취재하였습니다. 지금 가게를 논하지 않고 함부로 소속되기를 바라게 한다면 인선을 신중히 하는 데서 어그러집니다. 겸사복 같으면 잡류도 모두 소속시키는 것이 옛날의 예이니 조종 때 옛일을 따르는 것이 없다 하겠습니까? 하고 박안성은 의논드리기를 세종 때 사족 가운데 재간 있는 사람 30명을 별도로 뽑아서 중의위와 함께 궁궐 안에 시위하게 하고 이를 내금위라고 불렀으니 그 인선이 지극히 신중하여 잡류는 참여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 후에 점차 그 수가 불어 500명에 이르렀고 좁게도 분명하지 않아 중금이나 서리로서 벼슬을 그만둔 사람들도 또한 그 사이에 섞이게 되었으니 선왕이 인선을 신중히 하던 본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사족이 아니면 생훈과 진사나 무가 출신 외에는 들어와 소속되지 못하게 하고 다만 겸사복은 내금위의 예가 아니니 재주를 시험하여 세속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신숙은 강기선은 의논드리기를 내금위는 무사히 창선으로서 조정 때부터 다만 무죄만 뽑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족의 자제를 가려 소속시켰으며 국가에서 번성의 중임을 맡긴 사람들도 모두 여기에서 나왔으니 잡류를 섞어 소속시켜 무사들로 하여금 이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윤무함은 향리로서 겨우 서도의 천역을 면한 자이겠습니까? 겸사보득 또한 무사히 정선인데 비록 박사의 예를 인용하지만 박사는 활 쏘는 힘이 특이하여 제수한 것이니 이를 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윤필상 등의 의논을 따랐다. 삼정은 농삼장 또는 삼장이라고도 한다. 상자를 넣은 삼으로 엮어 만든 망태다. 또한 그것을 싸서 삼로로 엮는 모든 보를 말한다. 청서는 지위는 낮으나 뒷날 높이 될 자리를 말한다. 서도는 아전이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5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전지하기를 후사가 없는 왕자군이 누비와 전택을 거두어 드릴 때 관리가 그 청탁을 듣고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뒤에 나타나면 관리와 본주인은 모두 제서 유의율로 논제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6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영변, 태천, 운산, 개천 등지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번졌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교를 받았다. 성지 이점이 아래기라 전옥소 죄수 산호 내 은송이 남의 어린애를 때려 죽인 죄를 초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이점이 또 아래기를 전주 죄수 역졸 이은동이 원주 정덕경을 때려 죽인 죄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삼복합니다 하니 왕이 좌찬성 박근을 돌아보며 묻기를 마땅히 율대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좌우에 물으니 한전동은 대답하지 못하므로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원주는 여권을 수직하는 사람이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조계 때에 죄인의 범행을 마땅히 고의로 범한 것과 과실로 범한 것을 분간하여 아뢰라. 내가 비록 좌우를 돌아보며 물어도 분간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 이복선이 치게 하기를 강릉 영곡 사는 백성이 한배 사내 아이 둘과 계집 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하니 쌀과 콩을 내려주도록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7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활쏘기 시험을 치른 무신들에게 아마를 내려주었는데 그 뒤에 사언하지도 않고 또 그런 예를 몰랐다고 변명하니 이것은 거짓이다. 친구가 선물을 해도 오히려 서로 살해하는데 한며 임금이 내려주는 것이 메리야 그들을 국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호주의 전지하기를 참기름 15마를 대내로 들여오라 하였다. 15마.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10일 신해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10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상참과 조교를 받았다. 승지 이점이 아래기를 정주죄수 일수 손명호가 양가의 여자 내연이를 강간한 죄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삼복하며 전옥수 죄수 산호 고석동이 관인을 위조한 죄는 교대시에 해당하므로 초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모두 율대로 하라 하였다. 지평 유응릉이 아래기를 그래 오랫동안 경련을 폐하였는데 임금은 진실로 부지런히 납시어 성학을 계속 밝혀 그 덕을 뽐내야 합니다. 만약 편치 못하시다면 비록 억지로 3번 납시지 못하시더라도 오히려 하루에 한 번은 납시어야 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안절이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정은 이 승로가 아뢰기를 옛 선비가 말하기를 황궁이나 궁첩을 가까이 하는 때가 적고 어진 사대부를 대하는 때가 많으면 임금은 자연히 덕성이 함양되고 기질이 혼도된다 했으니 부지런히 경연에 납시옵소서 했으나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변명도 핑계도.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11일 M자 첫 번째 기사 이세영을 북경에 보내어 성절을 할애하도록 했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11일 M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한배 사내의 둘과 계집아이를 하나를 낳은 것은 괴이한 일인데 어찌 쌀을 내려줄 필요가 있겠는가? 조정 때 법을 만들어 쌀을 내려준 뜻을 해조에서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예조가 아뢰기를 쌀에 내려준 뜻은 상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애를 기르기 어렵기 때문에 내려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1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내관 김수장을 당직청에 내려 장 60대를 때렸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왕이 경혜루에 거동하여 일본 국왕의 사신 주반 서당 등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1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기를
원자를 배송하는 사람들에게 줄 면포 200필, 정포 250필, 수주 30필, 백면포 30필, 목화 30건, 호초 5섬을 되내려드려 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1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우참전 윤효손에게 쌀 20섬을 내려주었는데 이때 원자를 그 집에서 양육했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1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이 세글의 황해도 7참 영로를 소복시키는 절목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만약 본도 군사로서 평안도에 방수하는 사람을 관군에 충당한다면 수자리 사는 군사가 줄어들 것인데 영로의 일에 비록 중하기는 하나 방수에 비하면 차등이 있으니 본도의 각 영마을의 여자가 양가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 가운데 장정 20명을 가려서 관군에 충당하고 만약 부족하면 잡색의 군사로서 충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들에게 44권 연산 8년 4월 1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휘쓴 공주의 집을 짓는데 성공감 제조가 때때로 가서 감독하되 그 나머지 지체시키거나 혹은 무너지기 쉽게 하는 일은 마땅히 그 주를 다스리는 절목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1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유청색 비단 한 표를 대내려 드려오라 하니 상의원에서 비축한 것이 없다고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사서 드리고 또 각색 비단은 북경에 갈 때마다 사오게 하며 상의원에서도 또한 해마다 3필씩 짜라 하였다. 아이고야.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14일 얼며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14일 얼며 두 번째 기사 월산대군 안에 박씨에게 쌀 50섬, 면포 150필, 정포 1필을 내려주고 전교하기를 근래에 조세를 운반하는 배가 침몰했으니 진실로 용도를 전략해야 하지만 국본과 비교하면 절로 경중이 있다. 이 때문에 내려두는 것이다. 이때 원자가 그 집에서 우거하고 있었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14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순찰을 각도에 진상하도록 했는데 경상도와 전라도 같은 먼 도는 물에 담아 오게 하니 다만 녹아버리기 쉬울 뿐 아니라 배단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이 어찌 영로에 배단이 있겠는가? 공상에 대한 일은 이와 같이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1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1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삼창과 조교를 받았다. 성지 이점이 아뢰기를 옹진 죄수 정병 김석지가 형수 덕지와 서로 간통한 자는 삼복하며 사마죄수 정병 윤의동이 의붓아들 이혁을 때려 죽인 자는 초복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1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파평부흥군 윤필상 영의정 한치영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격균 등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대간이 가뭄 징조가 있다 하여 직언을 구하고 온통한 일을 풀어주기를 청하며 또 강원도 해변에 옮겨가 사는 사람들을 검지하기를 청하니 경들의 생각에는 어떠하고 하니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요즘 과연 가뭄 징조가 있으니 마땅히 원한을 풀어주는 요소를 중위에 내리시는 것이 좋으며 또 경상, 강원 두 도는 서로가 서로 통함으로 이미 검지하는 영이 있어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니 지금 다시 되풀이하여 밝히며 이미 옮겨간 사람들은 본토로 잡아보냈었어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17일 무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원자 유부 주인 등에게 등차를 올려 서방색으로 임명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17일 무 두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모든 현재 송사하는 사람들의 쟁송하는 사연과 혹은 오래 제치하여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독차자의 이득을 독점하는 등 일체 간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송사 시작한 연월일을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17일 세 번째 기사 형제의 전교하기를 강원도 해변을 갖고 오래 유랑하는 사람들은 고기잡이로 생업을 삼아 일정하게 거주하는 곳이 없으며 처자들을 배에 싣고 다른 고을에 흩어져 우거하다가 만약 그 부역이 과중하여 자기에게 편리하지 못하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수령들이 게을러서 무마하지 않아 이들로 하여금 떠돌아다니게 하고 또 모든 포구의 만호들도 지키다가 붙잡아 묻지 않으니 만일 외적의 배가 천무라에 절발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검하여 잡지 못할 것이다. 진을 설치한 뜻에 어긋나니 이 뒤로는 이와 같은 수령이나 만호들은 살면 이전임을 구분하지 말고 주의를 과할 것이며 여러도의 수령이나 만호도 능히 무마하고 방하지 못하여 그들을 유량하게 한 사람도 또한 이 죄에 의거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17일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상의원과 군기시에 저장된 활 만들다가 남은 뿔을 지금 부임하는 환경북도 절도사 이손에게 수량을 헤아려 보내어 주어 활 없는 군사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17일 다섯 번째 기사 내 수사에서 아래기를 언제나 대내에서 쓰는 미면이 모자라니 함경도 소속 노복들이 받을 잡곡 5,190섬을 관창에 바치게 하여 경창의 쌀과 바꿔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아이고야. 고고가 비밀.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1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았다. 승지 이점이 아래기를 영천제수 이복례가 온 가족이 변방에 옮겼다가 도망쳐 돌아온 자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삼복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1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래기를 전 서산 군수 김진이 생모시 100건을 뇌물로 받은 죄를 범했는데 그 값을 면포 50빌로 정하여 마땅히 죄 안에 기록해야 하지만 작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죄를 오르내려야 하는데 생모시 값을 정하는 것이 과중한 것 같습니다. 또 백정 김매읍산이 2달 동안에 소 7마리 도살을 한 것을 온 가족을 변방으로 유용하는 유래에 비추었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김매읍산이 소를 도살한 것은 그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서원 손원의 지휘에 따른 것이므로 마땅히 주범과 종범을 구별해야 할 것인데 지금 손원과 같은 벌을 내리는 것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의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1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왕이 동교에서 농사 짓는 것을 관람하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1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건년 이래로 제2가 거듭 나타나고 곡식이 잘 여무지 않으므로 내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라 여겨 항상 10번 얼음을 밟듯이 조심해도 오히려 능히 하늘의 마음에 우러러 보답하지 못했다. 금년에 와서는 그이 전일의 허물이 없어지고 풍년이 들어 나의 적자들이 조금 소생되기를 바랐는데 요즘 볼이 이삭이 패려하자 하늘이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 백성들이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래서 내가 아래로는 창생들을 염려하고 위로는 천도를 생각하여 공경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이르지 않은 데가 없는데 나의 부득이 비록 하늘이 꾸지람을 초래할 수 있지만은 또한 안으로는 모든 관료들과 밖으로 수령들이 법을 받들기를 삼가지 않아 부역이 편중되고 부당한 징수가 한이 없으므로 원한을 품는 백성들이 왕왕 있으며 감옥은 비지 않고 송사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형벌이 가혹하고 무고한 사람까지 죄가 미치고 소결하는 데 게을러 의뢰 세월만 지연시키게 되니 답답한 것이 불평한 기운이 되어 천지의 중화를 헤쳐 나의 부덕을 더하게 하니 내가 이것을 두려워한다. 내가 신하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가 서로 가다듬어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기를 바라니 지금부터는 각각 맡은 바 직무에 부지런하고 근심 걱정하는 데 마음을 다하여 천심에 보답하고 민의를 기쁘게 할 것을 생각하되 조심스럽게 송사를 처결하여 분명하게 일을 처리하며 백성들이 혹시 원통함이 있으면 곧 풀어줄 도리를 간과해 죄수가 옥에 밀리고 송사가 관에 쌓여
과인은 몸에 근심을 끼치지 말도록 하라. 중요의 모든 관리로 하여금 그 직책을 정성껏 수행하여 모두 나의 근심하며 부지런히 수성하는 뜻을 몸받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쌀 20섬을 언방에 보내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통사 안인지 등의 상언에 의하여 상고하건대 전일에는 정사나 부사가 데리고 가는 통사를 마음대로 논지할 수 없었는데 뒤에 천추사 권경우가 아랜 바에 따라 북경에 가는 일행 가운데 만약 중국에 관계되는 일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사나 부사로 하여금 바로 죄를 논하게 하고 돌아온 뒤에 연유를 갖추어 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관 같은 사람을 정사나 부사가 한때 분노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논하니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과연 매몰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래는 부득이 즉시 처단해야 할 조정에 관계되는 일 이외에는 바로 논지하지 못하게 하고 돌아온 뒤에 계달해서 죄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 국왕 원 이고가 중 주반 등을 보내어 서신을 가지고 금 병풍 2벌 채화선 100자루 필연대 1개 베개 20개 내랑통 2개를 가지고 이내 대장경 면포 5,000필 호표피 500장과 백응 앵무새 배가 산작 88조 등 진귀한 세를 요구하는데 대장은 전지에 봉중이 가지고 갔으니 다시 줄 수가 없으며 백응은 매를 부릴 줄 알지 못하는 외인이 가지고 가기가 어려울 것이며 앵무새는 우리나라의 소산이 아니고 배가 산작 88조는 잡아서 기르기가 어려우니 빛깔 있는 집 비둘기 흑백 가밖에 무늬 있는 오리 꿩 등을 각각 암컷수컷으로 대신 보내기라고 면포 호포피는 줄수량을 수의하도록 바랍니다. 하니 연필상 선존 이극견 등이 의논드리기를 일본 국왕의 사신이 금년에 2번이나 왔으니 그들의 청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면주 100필과 면포 정포 각 20필 20필을 주어 보내고 호표피는 민간에서 가축기가 어려운 물건이니 각 2장씩 회사하는 예물 속에 아울러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대로 쫓았다. 이것들이 뭐 완전 날감도들이.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사음도에 전지하기를 가뭄을 걱정하는 전지를 받아가는 일로 신씨의 이 의정부 낭청을 폐초했는데도 즉시 나오지 않고 있다가 해가 질 무렵에야 아이고야 서리를 시켜 병으로 못 나온다거니 너무 태만하다. 국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헌문관이 경년에 납시기를 청하고 이내 상소하기라. 아이고 큰일이다. 신등은 전하의 분수에 넘치는恩총을 입어 외람되이 시종이 되었는데 검서가 엄밀하고 문서를 기일 안에 제출하는 번거롭고 급한 일이 없고 그 직책은 오전에 연회를 받들고 고문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상의 몸에 관계되는 말과 정사의 근본에 긴급한 일이 있으면 문득 어리석은 충심을 털어놓아 이것으로 자신의 충성을 다하는 터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돌아보건대 용렬하고 우매하여 능히 만분의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한갓 수다스럽게 말만 하여 성상의 총명을 모독했지만은 성은이 관대하시어 무능하다고 쫓겨나지 않았고 아직도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어찌 능히 어느 관원으로 자치하여 구차하게 남을 따라 잠잠히 있으며 성상의 위험만을 파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예로부터 제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늘이 구차하게 상스럽지 못한 일로서 임금을 깨우쳐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게 반드시 제의를 초래한 연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깨달아 허물을 고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참변과 제의를 만난 적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하늘이 전하를 돌아봄도 또한 부지런하다고 하겠는데 정사에 나타난 것과 정령으로 내려진 것이 조금도 고치고 반성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늘 이래로 수십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보리 이삭이 피지 못하므로 농사짓는 백성들이 쟁기를 놓아두고 비 오기만 바라며 바야흐로 농량의 부족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대소인들이 흥겹게 놀기를 풍년과 같이 하여 굶주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어서도 오히려 또한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깊숙한 구중궁궐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대체로 임금의 병통은 태평을 믿는 마음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한번 태평을 믿는 마음을 가지면 교만과 사치가 뒤따르게 되어 더러는 나란 일은 다스릴 것이 없다 하고 사람들의 말은 그정할 것이 없다 하며 성현의 글은 강론할 것이 없다 하여 비록 천재와 시변이 있더라도 나에게 어찌 하겠는가 하면서 바야흐로 태평하여 아무 일도 없다고 스스로 즐기는데, 토붕과 해의 근심이 갑자기 눈앞에 닥치게 되니 이것은 교만이 가져오는 앙화입니다. 더러는 선왕의 궁전이 좁고 누추해서 거처할 수 없다 하고 오리 굵은 배나 검은 명주는 검소하고 인색스러워 본받을 것이 없다 하여 수레와 말, 의복이나 글 쓰는 것을 극도로 사치하려 하고 가지고 노는 놀이개를 극도로 교묘하게 하여 곡식을 흘과 같이 여기고 금이나 비단을 진흙과 모래같이 여기면서 바야흐로 내부고의 재화는 샘에 물이 고이는 것과 같아서 길었어도 찬다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공공하고 재물이 없어지면 반란이 곧 닥칠 것을 알지 못하게 되니 이것은 사치가 가져오는 앙화입니다. 신등은 요즘 전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니 이른바 태평을 믿는다는 것 또한 위태롭다고 하겠으니 우선 한두 가지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강목은 비록 권질이 많기는 하지만 진실로 하다가 말다가 하지 않는다면 1년 만에 배울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동궁에 계실 때 이미 주기와 진기를 강독하였는데 지금 8, 9년이 되도록 아직 수기를 마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과 대간 시종들이 자주 한문을 열기를 청했으나 혹은 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혹은 일이 있기도 하여 1년 동안의 강독을 받으시는 날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다. 무릇 일은 경중이 있는 법이니 진실로 옥체가 편치 못하시다면 조습하는 것이 중하고 경련이 경함으로 전하께서도 반드시 억지로 할 것이 없으시고 신하들도 감히 굳이 청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사고 같은 것은 신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항에 있는 세미한 일일 것이니 경련이 중하고 사고가 경함으로 마땅히 이 일로 강독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학문이 막힘이 없이 통하의 경사의 실마리를 찾아내심으로 보기만 하면 화나시니 간관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경연에 납치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자 하는 것은 강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어진 사대부들과 접하여 기지를 함량하고 한편으로는 다스리는 도리를 찾아 물어 총명을 넓히려는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비록 깊은 궁궐 안에 계시면서 열람하는 것이 있더라도 지식을 밝히고 넓히는 공부는 반드시 경륜에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학문, 임금의 학문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승리의 학문이고 하나는 사장의 학문인데 경륜에서 강독하는 것은 바로 승리의 학문이 아닌 것이 없지만은 궁중에서 익히는 것은 혹시 말단의 사장이 섞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한번 저기의 뜻을 빠뜨려 승리의 학문에 돌아올 줄 모르게 되면 심지가 어두워지고 사정이 뒤섞여서 오만과 게으름이 버릇되어 온갖 법도가 퇴폐되는 것이니 이것을 신등이 두렵게 여겨 누차 시끄럽게 말하여 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가 화창하고 따뜻하며 사람의 기운이 평온한 이때대로 유신을 불러들여 편전에서 대하시며 다소간 형편대로 안력이 필요하지 않게 하시다가 안헌히 평복되기를 기다려 공부를 갑절로 누리신다면 성상의 덕이 자신도 모르게 향상될 것이요 중요히 보고 듣는 사람들도 또한 반드시 흡족해 할 것입니다. 대관들이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한 사람이 대궐에 나아가 논집하게 하다가 여러 날이 지나 열흘이 되어도 오히려 윤호를 얻지 못한 뒤에 온 관사가 복합하는 것은 반드시 모두 국가의 대사에 관계되는 것이니 임금은 마땅히 얼굴빛을 고쳐 놀라며 들어주고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근년 이래로 전하께서 대간을 대하시는 것이 점점 바뀌어져서 기휘에 저촉되는 말이 있을 때마다 굿을 굴리듯 쉽게 고치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금년에 이르러서는 수개월 동안 대간의 복합이 이미 2번이나 되었고 대간은 10,000마디 말로서 농계하고도 부족하게 여기는데 전하께서는 윤호하지 않는다는 2글자로 맞고도 여유가 있으시니 말이 궁하고 생각이 말라 낭패스럽게 물러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대간들과 승부를 겨루어 마침내 이기신 것이지만 어찌 이로써 인심을 만족하게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대간을 둔 것은 구차스럽게 그들의 몸을 영화롭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장차 잘못되는 장사를 규찰함으로써 임금을 허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니 그 임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간이 스스로 소중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대우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들어주지 않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도리어 보통 관사의 직책만도 못하여 조정의 사람마다 업신여길 것이니 이렇게 되면 임금이 스스로 그 존엄을 무너뜨리고 조정에 따라서 낫게 됩니다. 그늘의 대간이 아직 관작의 남발과 사사의 친한 사람을 총애한 몇 가지 일은 이미 크게 정사를 잘못한 것인데 또 간언을 물리친다는 이름까지 보태게 되었으니 전하께서는 비록 자중하시지 않더라도 조정의 기각을 어찌하여 후세의 공론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옛날 선비의 말에 천지에서 나는 재화는 수가 한정되어 있어 위에 있지 않으면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몇 해 사이에 심하게 흉년이 든 것도 아닌데 백성들은 스스로 먹을 것이 모자라 바가지를 들고 빌어먹는 사람이 길에 줄을 이어 왕래하고 도둑이 불때처럼 일어나 가는 곳마다 협박하고 약탈하니 재물이 아래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탁지의 재정이 부족하여 곤도로 군자를 빌어서 그 비용이 충당하고 그 밖에 상공해야 할 물건도 또한 외방에서 인납하여 부족을 보충하니 재물이 위에 있지 않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위에 있지 않고 또 아래에 있지 않다면 오늘날의 재물은 과연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이와 같이 위아래가 다 궁부의 판대를 당하여 혹시 신축년, 을사년 같은 기근을 만난다든가 혹시 정해년, 기해년 같은 병난이 있다면 신당은 무슨 곡식으로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며 무슨 재력으로 군비를 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한심한 일입니다. 성전 말년에 창고가 가득 차서 해마다 들어오는 조세를 동서의 군영에 나눠 쌓고 영고, 호초는 항시 1천여섬에 쌓인 것은 신등이 귀와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들더라도 국가 용도가 풍성했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금 10여 년이 채 되지 않아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등은 살펴보건대 명분 없이 하사하시는 일이 전후에 법도가 없고 부당한 언정과 참남한 상사가 요즘 더욱 많으며 승정원에서 조그만 쪽지로 승전색에게 내리면 유사는 물건을 시달아 주기에 분주하여 혹은 내수사로 보내고 혹은 귀척의 집에 들여보내며 그 밖에 허비하는 길이 또한 이보다 갑절이나 됩니다. 전하께서 다만 물건을 실어다 주는 것이 쉬운 것만 보시고 쓰는 재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는 살피시지 않으시니 백성이 어찌 공공하지 않겠으며 나라의 용도가 어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또 듣건대 후원의 울타리를 둘러치고 건축하는 것이 많아 목수와 석공들의 공사가 끊이지 않으며 또 궁궐 안에 온갖 공인들을 많이 모아 여러 가지 놀이개를 만들고 있다 하니 과연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성상의 덕에 누를 끼침이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 조종들께서 깊은 계획과 원대한 생각으로 궁궐을 창건하여 그 제도가 협착하거나 노출하지 않으니 진실로 후사들이 정축할 필요가 없는데 하물며 기이한 기교를 부려 재물을 소비하고 곡식을 허비하며 수천 수만이 됐는데 전하의 한때 오락에 이바지 하는데 지나지 않음이리까? 저 항시쓰는 진물 같은 것은 유사가 있으니 대궐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소태보가 이른바 무익한 것을 만들어 유익한 것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니 명철한 군주는 마땅히 이를 물리치고 멀리해야 되는데 도리어 오늘날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조정에서 왕명의 출납을 맡은 것은 승정원이니 즉 옛날의 납엄, 내사, 중서, 문화와 같은 직책인데 왕명을 출납할 때 승지들이 친히 아뢰지 못하고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반드시 상전을 통해서 전달하므로 성종대왕께서 막히고 지체될 폐단이 있음을 염려하시어 승정원에 정교하기를 모든 공사로서 국내에 들어온 것은 2, 3일을 넘기지 말고 돌려보내라 하셨으니 성군의 가르침이 환하게 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상전들이 내정에 있는 일이 많고 온종일 출입하는 일이 덤으로써 사알 같은 천류들이 들어는 그 소임을 대신하므로 크게 6조와 작게는 그 각 관사의 관원들이 응당해야 할 예사로운 일을 국내에 전개하고는
종일토록 명령을 기다려도 마침내 회부를 얻지 못하고 아랫일이 들어는 며칠을 머물렀다가 내려오는 일이 흔히 있으니 신등은 이로써 조정 안팎에 서로 막혀 온갖 정사가 밀리고 쌓여 무너질 화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무릇 이 몇 가지 일로 어찌 오늘날의 병폐를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 크고 급한 것을 가려서 진달하오니 혹시 만기를 살피시는 여가의 때때로 보시고 그 말과 그 심정을 살펴 주신다면 비록 부월의 위험 아래 죽더라도 은혜를 받음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나번 내사 중서 문화는 옛날 임금과 백성의 말의 출락과 임금의 조소 및 직서, 궁중의 일 및 문서를 맡아보던 벼슬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2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지평 최숙생이 아뢰기를 제왕은 장명을 비록 한자 한급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조인에게 특별히 가자하도록 하셨습니다. 조인은 본래 미천하고 용렬한 사람인데 무슨 공로와 재능이 있기에 이같이 하십니까? 조정의 소문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원자의 유부인 까닭으로 가자한 것이다 하였다. 최숙생이 다시 하려기를 전일 구수영 등에게 함부로 가자한 것을 신등이 여러 날 논계하며 전하께서도 또한 외람함을 아시고 하교하시기를 이 뒤에는 이와 같이 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신등이 명령을 듣고 날이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또 사사로운 은총을 베풀기를 이와 같이 하시니 원자의 유부에게 무슨 갚을 만한 공이 있습니까? 만약 상을 주고 싶다면 포백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어찌 관jak을 함부로 줄 수 있겠습니까?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종 때에도 나의 유부 김영우에게 또한 군직을 주었으니 내 자신의 예를 만든 것은 아니다 하였다. 최숙생이 다시 하려기를 전례는 신이 감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자는 아직 혈계가 정해지지 않아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데 만약 사사로운 은총으로 가자 한다면 원자도 또한 벼슬을 주는 것이 모두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니 너무도 옳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못됩니다. 빨리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너희들이 말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최숙생이 다시 하려기를 조인에게는 전일해 주신 녹과 벼슬로도 은총이 또한 지극했으니 비록 가자하지 않더라도 기한에 이르지는 않을 것인데 그늘의 관적이 외람되하여 공의가 시끄럽고 재변이 거듭 나타납니다. 이야말로 마땅히 전하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되 사사로운 마음을 힘써 끊어야 할 때이니 개정하소서. 옛날부터 유부의 무리들이 임금의 은총을 빙자하여서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힌 자가 많았으니 조인은 비록 이 지경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패단의 징조를 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른바 어지럽혔다는 자는 재능이 있어 조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니 어찌 조인과 같은 무리가 할 바이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2점이 아래기를 개성부죄수 산후 망금이 개똥을 때려 죽인 죄는 교위에 해당하므로 삼복하오며 안변죄수 이연이 변방 유형된 백성으로서 도망쳐 온 죄는 참대시에 해당으로 초복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예조 참밤 채스가 아뢰기를 법으로는 비록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정상이 불쌍하니 사형에서 감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사간 윤희소는 아뢰기를 요즘 오랫동안 경련을 패하셨으나 신등은 성상의 옥체가 편치 못하신 것으로 여겨 감히 개청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집이 정인이는 아뢰기를 비록 미령하시다고 하교하셨지만 매양 상참과 조계의 납시였으며 근일에는 또 동교에서 농사짓는 것을 보셨는데 유독 경연에는 납시지 않으시니 신등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연에 납시 없어서 또 상간고을의 묵밭은 한 해씩 걸러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따라 조세를 거두었는데 기유연의 토지를 측량한 뒤부터는 매년 조세를 받은 후 백성들이 부세를 감당하지 못해 묵밭을 버리고 척박한 산전을 갈고 있으니 전과 같이 한 해씩 걸러서 조세를 거두도록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상고해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집이 정인인이 아뢰기를
조계에서 사형수를 처결하는 것은 나라의 중요한 일이므로 요사가 법을 가지고 아뢰면 좌우의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단하시는데 지금 육조의 판서는 들어오는 일이 드물고 참의가 입시하는 날이 항시 많으며 또 올해 이에 의정부에서 한 사람이 들어와 참석한다 했는데 의정이 참석하지 않은 이들로는 의정으로 하여금 번갈아 들어와 참석하여 고문에 대비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올해 이는 국조 의례의 일을 말하며 즉 길, 흉, 군, 빈, 가 다섯 가지 예를 관한 기록이다. 연산군 일기 45군 연산 8년 4월 20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백정 이 매음산이 서원의 지시를 받아 소를 도살한 것을 주범,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율로 죄를 과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므로 신등이 아뢰었는데 정승들의 의논도 또한 같았으니 지금부터는 주범과 종범을 분간하여 죄를 과하는 것을 영구한 법으로 삼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0일 개한 네 번째 기사 지평 유응룡이 조인에게 가져간 것을 넘겨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병조가 함경도 건찰사 정미수 계본에 의가히 아뢰기를 본도에는 본래 중평이라는 곳이 없는데 윤세근 등이 거짓말을 퍼뜨려 선동하여 도내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꿰어들였습니다. 그 정상과 범죄가 가볍지 않으니 진실로 엄하게 징치해야 할 것입니다. 의금부에 명하여 잡아다가 추구하여 죄를 정하고 본도에도 유시를 내려 광혹한 백성들을 징계하되 실로 살만한 새로운 땅이 없다는 뜻을 보여주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2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서산군수 김진이 범한 작물죄를 죄안에 기록하였다. 연산군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연산군일기 43군 연산 8년 4월 2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지평 유응룡이 아뢰기를 봉선사에서 부처를 친상하는 중이 곧 바로 승정원에 들어왔습니다. 중은 다른 유인데 궁중의 근밀한 곳을 어찌 출입해서 두겠습니까? 지금부터 궁성 문 밖에 들이게 하고 대궐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형조가 아뢰기를 강원도 백성 석산이 고을 원에게 면전에서 욕을 하며 죽이겠다는 말까지 한 것은 분교에 관계되는 일이오니 온 가족을 변방에 옮기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5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때를 어기니 전례에 따라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고 흩어진 백골을 묻어주며 또한 기우제를 지내기를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비단실과 모시실을 각각 두 권씩 재단하여 대내로 들여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김은기를 겸 춘추관사로 윤은보를 사헌부 집행으로 윤경을 사관은 정은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기를 백창밀, 상창밀 각 20말과 참기른 6말을 대내로 들여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이점이 아뢰기를 전옥수 죄수 산호 고음동이 관인을 위조한 죄는 참대시에 해당하고 교서관종 조귀동이 면포를 도둑질하여 성을 넘어간 죄도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왕이 경연에 납시었다. 대제학 성현이 아뢰기를 전일 중국 사신 김보가 친상한 속강목은 그 글이 매우 기묘하므로 성중께서 인출하시려고 이미 찬집하기를 명령했으니 빨리 인출하여 강독의 자료가 되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진시로 인출해야 하겠지만 다만 지금 비용을 절약하는 때이니 가을철을 기다려 인출하라 하였다. 성현이 아뢰기를 헌문관에 명하여 미리 찬집하게 하여
통감 집남과 아울러 인출하도록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청밀 40마를 대내로 들여오라 하시니 무엇에 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국 사신이 나오는데 저축해둔 것이 다 없어지며 반드시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드릴 것이니 그 패단이 작지 않습니다. 전략해 쓰소서 하니 순말을 도로 내려보내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전교하기를 함경도 등지에 입거한 사람의 딸을 처첩으로 삼아 경의에 거느리고 사는 것은 일체 금단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7일 무진 네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 이복선이 치게 하기를 본토는 토지가 메말라서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곡식이 다 서죽게 됩니다. 그늘에 밀과 보리가 한창 이삭이 패려고 하는데 비가 흡족하지 못하고 가뭄 징조가 이미 나타났으니 전례에 따라 향과 충문을 내려 비를 빌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7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내관 김수장에게 장 60대를 쳐서 온성고구리 종으로 삼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년의 납시였다. 지평 유응룡이 아뢰기를 구류해야 할 가동은 그 대가로 가포를 내게 하니 백성들이 그 패를 입는 까닭으로 직접 인정을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일 가포를 받을 때는 가동 일명의 가포가 반필이었는데 지금 사람을 사서 대신 가치는 데는 그 값이 3배나 되니 패단이 더욱 심합니다. 배단을 없애는 절목을 마련하도록 하소서 하고 영사 한치영은 아뢰기를 요즘 외람하게도 가포를 징수함이 부산함으로 오후 관원에게 명하여 갇힌 가동을 보고하도록 했는데 심한 사람은 그 가포를 많이 거두어 보고하는 관사에 나누어 주니 이 풍습은 좋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서 대신하는 배단은 비록 대간이 아랜 바와 같으나 죄를 지은 사람이 폐해를 입는 것은 돌볼 것이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폐단을 구제하기 위하여 법을 만든 것이니 만약 폐단이 전과 같다면 진실로 마땅히 다시 고쳐야 할 것이다 하였다. 특징간 박안승이 아뢰기를 인정을 거두지 않으면 간사한 무리들이 3번 가두고 3번 석방하는 기한을 헤아려서 가포를 준비하여 기다리고 피신하여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인정을 가두는 법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헌납신증이 아뢰기를 제사는 나라의 큰일인데 근래의 종묘 문소전 제사를 아무도 친히 지내지 않으시니 평시에 이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제사는 옷이 젖어 용의가 단정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거행하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사고가 있을 때이겠는가 하였다. 가포는 부역이나 복역 대신 바치는 배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호재의 전지하기를 검정마포 20피를 대내로 들여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향조가 아뢰기를 전자의 수교 가운데 문권을 위조하여 간사한 짓이 나타난 사람 모두 변방으로 옮기라 하셨는데 근래의 원고가 조사를 받는 중에 함께 문권을 바치면 의뢰 해당 관사로 이송하여 판결할 뿐이요 위조한 죄는 묻지도 않으니 죄를 면하게 되는 것을 달갑게 여겨 그 간사한 짓을 행하게 되고 관리들도 또한 그 꾀에 빠져 일찍이 죄를 논하여 다스리지 않으니 지금부터는 송사를 처결하는 관청에서 모든 송사를 심리하여 처결을 한 뒤에 위조한 문건이 나타난 사람은 의뢰 본주에 이송하여 죄를 과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29일 경우 세 번째 기사 형조가 아뢰기를 천인 최득생이 재산을 믿고 호기를 부려 사족을 멸시하여 한때의 분노 때문에 때를 쓰여 막대기를 가지고 전 군수 이주정과 충순이 당익의 집을 포위 협박하여 처자와 노비를 구타하고 이내 당익과 진사 최위를 결박하여 말 앞에 몰아세우고 자기 집까지 협박하여 끌고 와 침학하고 학대하니 완악하고 사나워서 풍속을 해치고 어지럽힘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율에 따라 장 80대만 치기로 논죄한다면 악한 사람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무릇 강제로 변방에 입거시킨 사람으로 말하면 비록 죄를 범한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온 가족을 변방으로 들여보내어 변방을 튼튼히 하게 한 것이니 죄 득생 등도 장을 친 후에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조쳤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30일 신내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교를 받았다. 승지 이점이 아래기를 사마죄수 군인 윤의동이 그 의붓작시 이혁을 때려 죽인 죄는 삼복했으며 언율죄수 임만정이 죄를 범한 뒤에 도망친 죄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초복합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30일 신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30일 신내 세 번째 기사 영의정 한치영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극균 병조판서 이극돈 좌참전 신준 우참전 윤영선 이조판서 강기선 등의 의논들이기를 중국 관리와 호송군을 의순관에서 접대할 때 비록 의주 관리들이 사단을 낸 것이 부당했으나 중지할 수 없으니 우선 해주에서 대접할 준비를 조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동 등지는 원래 고구려의 땅이었으므로 압록강에서 요하까지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고 황제가 처음 천하를 평정하고 압록강으로 국경을 삼았지만 두 나라 인민들이 서로 왕래할 것을 생각하여 동령위를 설치해서 원주민을 살게 하고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한정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그 뒤 요양의 인구가 점점 불어나 동팔참에 흩어져 살며 농사를 지으므로 자주 야인들의 침략을 입었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에 A양부를 설치하고 다음에 봉황성을 설치했으며 지금 또 상참을 설치했는데 의주와 거리가 겨우 반나절 길이니 중국에서 비록 조선의 공물을 바칠 길을 위한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8점을 내지로 만들어 토지를 개척하기 위한 개척입니다. 서로 바라보이는 반나절 길이니 의주의 이익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므로 이로 인하여 무거운 일을 피하고 수월한 일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차 들어가 살게 되므로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니 두 나라의 관방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또 호송한다 핑계하고 지척의 거리를 반드시 늪을 넘어와서 여러 날 묵게 되면 서로 접촉하는 데서 생기는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다만 쌀과 배를 대어주는 일뿐이겠습니까? 다음 천추사가 갈 때 별도로 정리하는 물건을 통사에게 맡기고 이내 총병관과 도사에게 자세히 말하기를 전일에는 우리나라의 재상을 호송하는 서반이 매양 압록강까지 오다가 그 뒤에는 조정의 명에 의하여 요동까지 오고 말았으므로 중국 가는 거 호송군도 압록강까지 오고 말았는데 지금은 압록강을 건너 이 순간에 유숙하게 되니 우리의 주인된 도리는 참으로 감동되나 다만 전후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없다고 완곡한 말로 타일러서 그들의 의사를 시험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관원이 나온 것이 비록 혹시 도사의 명령이더라도 당참의 호송군이 전원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반드시 도사가 아는 일이 아닐 것이니 도사에게 알린다는 뜻으로서 당참과 봉황성의 진수에게 말하여 그들의 대답하는 말을 듣고 돌아온 뒤에 다시 의논하여 조치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그렇다. 의순관은 옛 이름은 망화루이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으로 평안북도 의주의 압록강 가에 있었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30일 14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형조와 장례원에서 송사를 처결하는 일이 착오가 없는 듯 합니다마는 이로써 믿을 수는 없습니다. 조종 때에는 주서와 사관을 나눠보내어 송사가 지체되는지 살피게 했으니 지금도 또한 이에 의거하여 주서와 사관을 보내어 살피도록 하소서. 다만 송사하는 사람 중에 홀로 다 차지하고 세월을 지체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잡아 가두고 속히 처결하도록 하고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이 다 나오는데도 관리가 즉시 장단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외방에서도 또한 관찰사로 하여금 검거하게 하여 이를 법식으로 삼도록 해야 그의 송사를 처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유고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4월 30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형조가 아뢰기를 외지부에서 조작한 문서로 송사를 꾀어 뇌물을 몰려받고 시비를 혼란시키는데
법을 어지럽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미워하지만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감히 고발하지 못하니 사람들에게 잡아 고발하도록 하되 한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은 면포 50비를 상주고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사람은 장 100대를 때려 유 3천리로 하고 세 결인과 관령은 제사를 어긴 일로서 논제하도록 하고 함께 모의한 사람이 자수하면 죄를 면하도록 하고 또 송사를 차결하는 각 아문에서 들은 바에 따라 본조에 공문을 보내오면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과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장령 유세침이 아래기를 국가에서 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학의 관원이 날마다 가르치는 것으로서 이 일을 삼아 일찍이 사진하고 늦게 사퇴하였으니 예조에서도 월강하여 학문을 권장하는 방법이 모두 구비하였었는데도 그늘에 듣건대 사학의 관원이 직무에 근실하지 아니하여 늦게 출사했다가 일찍이 파하여 학과의 권면이 해이해졌다 하니 청컨대 해조에서 별도로 과조를 세워 엄정히 교찰하도록 하소서 하고 영사 이익극규는 아래기를 요사이 유생들이 학문은 연구하지 않고 이득과 높부터 먼저 도모하여 의설을 강습하는 습독관 등의 관직에 소속되기를 다투니 이것이 비록 집이 가난하여 복록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지만 선비의 기풍이 좋지 못합니다 하며 특징과 채수는 아래기를 지금의 선비 가풍은 창졸간에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육이 대사승이 되어 날마다 학문의 강론을 일삼으며 그 중에 잘하지 못하는 자는 처벌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으니 여생들이 이육의 강명함을 싫어하여 성균관을 비워버렸는데 성종께서 노하시어 주창한 유생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뒤에 이칙이 대사성이 되어 학내의 영을 일체 관대히 하였습니다. 이칙이 갈리게 되자 상소하여 유임시키기를 청하였으니 이와 같이 선비의 풍습은 유사가 갑자기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별도로 과조를 세울 필요는 없고 다만 해조에서 거듭 밝히도록 하라 하였다. 유세침은 아래기를 지난해부터 참변이 자주 나타나고 지금 또 가뭄 징조가 이미 나타나 밀보리가 펴지 못하고 농민의 식량이 또한 떨어져 가니 어찌 추수하기를 보정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경년에 부지런히 납시고 유익한 말을 받아들여 급하지 않은 경비를 줄이소서 하고 이 극규는 아래기를 평안도 개천 영변 등의 고을에 지전이 있었으며 그일에는 한재 또한 심함으로 밀보리가 펴지 못하여 백성들이 식량에 곤란받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유세침은 아래기를 지진의 변을 어찌 작은 재앙이라 하여 소홀히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왕은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3권 연산 8년 5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혹은 최호원의 상소를 내리며 이내 전교하기라. 상종 때에 태일경을 쓰찬했는지의 여부를 실록과의 일기를 상과하여 아래라. 그 상소에 이른바 태일경 숲의 효과란 그것이 옛날 경문의 말인가 최호훈 자신이 지은 것인가 그것을 승정원과 재상들에게 물어보라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술과 이런 신등이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술서에서 나온 것으로 최호훈이 재량한 것인 듯 하오니 참건대 관상감 제조 이극돈 성현을 불러 물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이극동 성현이 아뢰기를 최호훈의 상소말을 보건대 반드시 이것은 술가의 말이고 자기가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등이 비록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관상감 제조가 되었으므로 술수에 관한 의뢰는 일찍이 섭렵하지 못했지만은 최호원의 상소 중의 말은 신등이 일찍이 듣지 못한 것이니 그가 말한 대마도에 가서 칠 때에도 또한 태일경에 의해 이루었다는 것도 신등은 알지 못합니다. 상중 때 일찍이 이를 편찬하도록 명했다가 이어 다시 그만두도록 하였으니 그만두도록 한 뜻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술수에 관한 일을 국가에서 비록 다 버릴 수는 없으나 모두 사도에 가까운 것이므로 공자와 맹자가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그것을 장성들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또 이극돈 등에게 묻기를 만약 이 글로서 국군의 장단을 미리 점칠 수 있다면 가하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정도가 아니니 비록 강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니 이극돈이 아뢰기를 상상의 정교가 지당합니다. 신등도 또한만 생각하기를 만약 국가에 유익하다면 옛날의 성군과
현주들이 마당이 벌써 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자 전교하기라 알았다 하였다. 그 상소에 신이 일찍이 상종 때 태일의 학문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받아 책이 거의 이루어졌었는데 마침내 정파하도록 명하였고 지금에 이르도록 복구되지 않아 비술이 전하지 못하니 마음이 실로 편하지 못하므로 감히 어리석은 소견을 진술하여 성상의 총명을 모독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상고해 보건대 태일은 천재신입니다. 아래로는 구궁을 맡아 중앙에 환극을 세우고 있으니 공경하며 순정하면 이륜이 펴지고 태만하여 방치하면 삼정이 물러나게 됩니다. 태일이 감추어지면 군주가 편안하지 못하고 여러 장수들이 세력을 부리며 대신은 재앙이 있으므로 세도의 치라는 국군의 장단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니 어찌 얄팍한 실수와 비교하겠습니까? 역대의 자치로서 말한다면 황제는 태일국을 만들어 치우를 쳐 오제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강태공은 금격식을 가지고 상신을 쳐 사망의 사표가 되었으며 오왕이 패권을 다툼에 유돈이 황기의 국군을 설명하였고 한고조가 천명을 받음에 장량이 금도의 부록을 비전하였습니다. 신통한 작용은 말없이 주절하게 있고 슬기로운 변화는 방향의 구별이 없어 문을 열면 기륭이 저절로 나타나고 거울을 닦으면 조그마한 일도 틀리지 않으니 천하의 지극한 정묘한 것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한 가지 이로서 말한다면 정병은 그 경을 지키고 기병은 그 권을 대응하여 오장이 발현하고 발현하지 않은 것으로 장수를 파견한 편리한지의 여부를 고찰하고 산문이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도 군사의 출동의 이해를 알며 분야에 이하의 향배를 정하고 길문에 따라 출입을 하며 고신을 던지고 그 허점으로 향하여 가는 곳에 대적할 사람이 없고 직부를 차지하여 그 요충을 공격하며 싸움마다 반드시 이기며 주객으로 선후의 차례를 나누고 산수로 승패의 시기를 결단하며 지형에 따라 진을 설치하고 진형을 보아 기의 빛깔을 정하여 유병과 복병으로 막아선 무리를 요격하고 군사를 집결시켜 굳게 지키며 멀리서 숨겨놓은 군사를 피하는 방법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시기에 따라 계책을 세우고 변동을 보아 제군을 제어하는데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기고 10,000번 출동하여 10,000번 다 온전하게 하니 참으로 병가의 묘술인 것입니다. 태일경은 본디 병가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후세 사람들이 돈갑, 피병, 흥공, 동토, 출행, 이사하는 데 쓰며 귀인을 만나면 알현을 청하는 데 있어서도 모두가 이에 의하여 길 한 대를 찾고 흉 한 대를 피하게 되니 진실로 한 가지 이치로 관통되어 있으며 천만 가지 일이 모두 거론하게 되는 것이니 또한 국가의 성세와 동정의 길흉이 관계되는 바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이 원무가 신에게 말하기를 전조 말기에 태일국이 아직도 있었으며 우리 조정에 이르러서는 지난 기해년에 대마도에 정벌할 때 태일국의 관은 장보지가 태사관이란 칭호로 도원수를 따라 갔었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의논이 대마도는 편안하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군사를 일으켰으니 마땅히 지리를 이용해야 할 시기이므로 먼저 행동하여 접전해야 된다 했는데 강보지는 말하기를 왜 저 외인들이 먼저 우리 국경을 침범하며 우리나라에서 마지못해 형편에 따라 정벌하게 되었으니 저들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으로 마땅히 유리한 형세를 이용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의 의논이 오랫동안 다툼에 결정이 나지 않으니 장보지는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싸움이 만약 불리하게 된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 하였었습니다. 우군이 먼저 가서 단병으로 접전하여 실상이 서로 비등하였는데 좌군이 왼쪽에 들어가 급히 치니 외인이 앞뒤에서 공격을 받으므로 크게 피하여 남은 적군 수백 명이 위로 올라가 산꼭대기를 보존하고 흰 길을 세워 항복하였습니다. 군사를 돌이킨 뒤에 장보지도 또한 농공의 반열에 참여하였지만 그러나 장보지는 마음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며칠이 되지 않아 수염과 머리털이 하얗게 새었습니다. 이내 직을 사용하며 머리를 깎고 산중에 암자에 숨어 사는데 조정의 의논이 장보지가 없더라도 태일경을 전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하므로 특별히 역마를 보내어 서울로 와서 직을 제수받도록 하였으니 장보지가 굳이 사용하면 관에서 의식을 공급해주고 중 옷차림으로 장복사에 묻게 하고 학도 수십 명으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니 태일의 학문이 이를 힘입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보지가 죽은 뒤에도 훈도 2명, 별감 4명, 학도 30명으로 정원을 책정하고 이내 채아직을 주고 교훈시키며 제조는 이로써 과정을
받게 하였는데 해마다 일시의 셈을 추산하여 그것으로 엄청 력을 만들어 일관의 3력과 아울러 바치게 하였습니다. 세조대왕께서 다시 경국대전을 고쳐 정할 때 중에 쓸데없는 관직을 줄이면서 태1국을 폐지하여 관상감에 속하게 하고 천문생도로서 이를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천문생도들은 본업이 오히려 정통하지 못하는데 어느 여가의 태일의 어려운 학술까지 겸해 익힐 수 있겠습니까? 겸해 학습하는 절목도 제정되지 않고 또 과정을 권면시키는 법도 없었으므로 마침내 끊어지고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성종대왕께서 제주는 문무를 겸비하고 학문은 천인을 관통하시어 태일의 학문이 국가의 군사를 관계됨을 환하게 하시니 신에게 명하여 그 일을 맡게 하고 이내 전 태일학 혼도 이 원무를 불러 신과 같이 하도록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전일에 일시를 추산하던 원래를 유래를 물어보고 그 시기에 맞던 책령을 상고하여 한 가지를 말해주며 세 가지를 미루어 알고 간략한 것에 의하여 그 자세한 것을 알아내되 태일국의 책과 그 성립에 관계된 것을 질정하여 마침내 첩경법을 만들고 길에 누와 함께 책 끝에 붙여놓으니 수십 년 동안 이미 없어졌던 학술이 거의 다시 성립되고 규모의 대략도 이미 8, 9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애석한 것은 새로운 방법을 다 추구하지 못했는데 참고할 서적이 많지 못하여 다 하지 못한 조목이 아직도 많으므로 대궐 안에 간직한 비밀 서적 중에 태일, 통종, 보감과 장랑, 장수의 태일서 및 무릇 태일에 관한 책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미처 다 하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일로 단자를 서게 하여 모두 이미 윤호가 내렸었는데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고 드디어 정파하도록 하였으며 인출한 책 서책과 조각한 17장의 판자 및 전배의 역사에 참고되는 문서를 모조리 거두어 괴짝에 담아 대궐 안에 들여다 두었는데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보존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종 때 이미 서기하의 윤호가 내린 단자 3장을 모두 함께 올리니 삼가 성상께서 보시고 제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우신의 나이 82세, 목숨이 조석에 달려 먼 날을 기약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전습하더라도 이미 늦었습니다. 비록 필요한 학술이라 하지만은 만약 노신도 없었더라면 전습할 길이 없을 뻔하였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조상천하께서 신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뜻을 가경하게 여기시고 신을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한 일을 허락하시어 대궐 안에 간직한 서책 중에 무릇 태일의 학문에 관계되는 책을 모두 찾아내어 미처 다 하지 못한 일을 바로잡도록 하시고 또 습득할 사람을 정하여 집에 와서 배우도록 하면 그의 전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만 어리석은 신의 다양한 일일 뿐 아니라 또한 국가에서 위급한 경우에 군대를 출동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윤필상 한층 성준 이극균이 의논드리기를 신등은 술수에 관한 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호원의 상소를 보건대 자못 허탄한 듯합니다. 이것도 바로 좌도이므로 국을 설치하여 찬술할 것은 없습니다. 선왕께서 겨우 국을 설치하였다가 도로 폐지했으니 어찌 까닭이 없었겠습니까? 하였는데 의논이 들어가자 승정원에 머물러 두었다.